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모처럼 경제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요즘 제가 아는 사람 만나서 어때요? 하고 물어보면 모두가 죽을 지경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 죽을 지경이라고 얘기합니다. 당신 회사는 어때? 이렇게 물으면 괜찮다 그럽니다. 우리는 괜찮아요. 그 우리를 하나씩 다 빼고 나면 진짜 안 되는 사람은 누구인가? 물론 늘 안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위 한 20% 내지 30%, 특히 자영업 쪽에, 또 소규모 기업 쪽에 안 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 안 되는 분들은 아마 경제가 10% 정도 기적적 성장을 한다고 해도 안 되는 부분입니다. 사실은 구조조정이 돼야 되는데 구조조정이 못 되고 있는 거죠. 여러 가지 우리 경제 내부의 구조적 요인 때문에 거의 생존의 벼랑 끝으로 몰려있는 그런 분들은 우리 경제가 지금 뭐 2%, 3% 박근혜 정부가 아니라 박정희 대통령을 모셔와도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이제 제가 볼 때는 한 20% 정도 있습니다. 그 외에 보통 이제 큰 토막은 괜찮습니다. 나쁘지 않습니다. 근데 이 지금 대한민국 사람들처럼 불만에 가득 찬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엄청난 기대치와 불만 사이에 기대치는 높고 현실은 낮기 때문에 불만만 가득해지는 이제 그런 상황이 있는 거죠. 정치도 그렇고 경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아침에 미국의 그 FOMC (Federal Open Market Committee에서) 금리를 올렸습니다. 3개월 만에 지난해 12월 말인가요? 1월 초인가요? 3개월입니다만 12월에는 FOMC가 없죠. 아마 3개월 만에 금리를 올렸습니다. 0.25 한 단계 올렸습니다. 쿼터 포인트만큼 올렸습니다. 미국은 금리를 올릴 때 0.25, 0.5 이렇게 0.25 단위로 이렇게 조절을 해갑니다. 그 옛날 돈이 그 쿼터 달러라고 하는 돈이 있었기 때문에 그 이자 줄리면 돈을 왔다 갔다 그 돈 단위에 만큼 이제 올리는 거죠. 우리나라는 사실 0.25 이렇게 올려야 할 필요도 없고 0.1, 0.3 이렇게 올려도 되는데 또 미국의 관행을 따라서 0.25씩 조정합니다. 미국이 어떤지 0.25%포인트 올려서 금리 타겟을 0.75에서 1.0까지 올렸습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1.25%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이 한 번만 더 올리면 그 금리 타겟의 상단이 한국하고 비슷해지고 두 번 올리면 하단까지 한국 금리하고 비슷해지는, 같아지는 3개월 만에 두 번째 금리를 올렸는데요. 제가 이 경제 얘기를 하겠다고 했습니다만 사실은 우리나라의 경제 지력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이 금리를 올리면서 한국 주가도 오늘 올랐습니다. 그런데 언론 보도를 보면 전부 저주일색입니다. 정부도 그렇습니다. 우리 정부, 기획재정부 거시경제금융회의를 열고 미국 금리 인상 대응 방향을 논의했습니다. 발표 내용, 최상무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회의를 열고 미국 금리 인상에 따른 영향과 대응 방안을 논의했는데 글로벌 금리가 오를 경우 우리 금융시장뿐 아니라 가계와 기업 부문에도 부담을 줄 수 있다고 판단,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가계대책 등등을 모니터링을 하고 비상대책을 만들고 하겠다. 무슨 큰일이 닥친 듯이 지금 정보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주 안 좋은 일이 뭔가 일어나서 안 좋은 충격이 올 거라고 전부 쓰고 있습니다. 진흥섭 금감원장, 미국 금리 인상 가속하면 우리 경제에 큰 부담이 될 수 있다. 가계부채, 외국인 자금 유출, 금융회사 외화 유동성 등 주요 위험 부문의 부정적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경각심을 높여 대응하겠다. 전부 이루고 있습니다. 한은 총재로 탄은도 미국 통화정책과 관련해 긴장을 늦추지 말아야 하겠다. 뭐 한은이 그나마 좀 낫습니다. 국내 금융시장이 불안하거나 변동성이 높아질 것이라는 우려는 뭐 크지 않다. 그런데 어떻든 가계부채 비상관리체계를 구축해 매주 동향을 점검하기로 했다. 오늘 석간 기자 신문들을 보거나 아마 내일 아침에 언론들이 어떻게 보도할지 모르겠습니다만 무슨 굉장한 일이 터진 것처럼 우리나라 가계부채가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금리가 얼마 오르면 또 부채 부담이 늘어나고 하는 그 난리를 칩니다. 언론들이 또. 한마디로 거짓말이고 과장 보도들입니다. 우리나라 언론 경제를 보도하는 우리나라 언론 보도 태도를 보면 완전히 이미 우리나라는 이제 망했어야 됩니다. 그런데 망하지 않고 있습니다. 수출요. 올 들어서 계속 증가세가 높아져서 3월달 지금 진행 중인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해서 20%대로 성장률이 폭발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반도체 수출도 잘 되고 있고요. 기업들 수출 잘 되고 있습니다. 기업들 영업이익이 사상 최고 규모로 지금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금이 너무 잘 거치고 있습니다. 세금이 뭐 기업들이 투자를 안 하기 때문에 거친다 뭐 어쩌고 저쩌고 다 거짓말입니다. 세금이 지금 1년 넘어 잘 거치고 있습니다. 경제 그렇게 나쁘지 않습니다. 경제 그렇게 나쁘지 않습니다. 박근혜를 타도하기 위해서 좌빨들이 만들어낸 신화죠. 경제가 나빠진다. 양극화된다. 양극화 심화되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전혀 심화되고 있지 않습니다. 양극화되고 뭐 서민이 다 죽을 지경이고 말도 아닌 얘기입니다. 양극화되고 있지 않습니다. 경제가 그렇게 나쁘지 않습니다. 그런데 나빠진다고 엄청난 공포감을 만들어내면서 정부에 대한 불신을 조장하죠. 이번에 이 미국 금리 인상은 사실 굉장히 좋은 신호입니다. 지금 가계부채라고 막 떠들잖아요. 가계부채라고 막 온 난리를 내라. 아침 신문들이 가계부채 어떻게 할 거냐. 정부도 지금 가계부채 관리하겠다. 뭐 가계 뭐 미국 금리가 오르고 우리도 금리가 오르면 부채 부담이 늘어나지 않겠느냐. 난리를 떨고 있는데요. 아닙니다. 금리가 약간 올라주는 것은 물론 아주 뭐 오른다면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그렇게 오를 이유도 없고 금리가 약간 올라주면 가계부채도 늘어나지만 우리나라 가계부채보다 가계 금융자산이 많거든요. 이 금융자산을 가지고 있는 예를 들어서 우리 맨날 노인빈곤 걱정하잖아요. 노인빈곤. 근데 이 노인들은 이자가 올라가면 좋죠. 이자가 올라가야 되는 겁니다. 우리 연금 보험회사 금리 하락 때문에 죽겠다. 뭐 보험회사 다 망하고 노후가 안 된다. 그게 다 저금리 때문에 그랬거든요. 근데 거의 정상화되는 겁니다. 아, 이제 연금을 받아 안정적으로 생각해도 되겠다. 연금 수입이 조금 더 올라가겠다. 노후 생활도 훨씬 안정적이 되겠다. 지금보다는 훨씬 안정적이 되겠다. 금융이 정상화되겠다. 말하자면 이게 2007년도 일본 같은 경우에는 벌써 디플레 20년이잖아요. 디플레이션에서 벗어나고 있다는 강력한 신호입니다. 아주 좋은 현상이에요. 그런데 우리나라 언론들이 이거 다루는 거 보면 나라가 망할 것처럼 다루고 있어요. 금리가 인상되면서 나빠지는 것도 있고 좋아지는 것도 있거든요. 나빠지는 측면도 있지만 아주 좋아지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걸 균형되게 해야 되는데 박근혜를 비판하기 위해서 망하고 있다, 양극화되고 있다 이렇게 조졌고 최근에는 소위 우파 경제학을 한다는 사람들이 이번에는 좌파 정부를 막기 위해서 경제가 지금 망하고 있는 것처럼 공갈을 치죠. 물론 좌파는 언제 어디서나 경제를 망칩니다. 그래서 이번 대선에서 좌파 쪽에서 대통령이 된다. 그러면
필시적으로 경제가 나빠질 겁니다. 아니면 좋아질 건데 덜 좋아지게 할 겁니다. 물론 덜 좋아지게 하는 것은 잘 모르죠.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더 나빠지게 하거나 덜 좋아지게 합니다. 좌파는. 항상 좌파는 경제를 버리거든요. 그건 뭐 법칙입니다. 한번 볼까요? 물가가 지금 어떻게 되냐. 그동안 디플레라는 게 물가가 오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물가가 너무 안 오른다. 지금 우리나라 증권시장이 주가가 오르고 땅값도 다시 조금씩 올라가기 시작했거든요. 좋은 징조입니다. 경제 자체로는. 물론 정치적 입장에 따라서 야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당하고 이렇게 우리나라가 정의가 망하고 검찰이 전부 반역질이 나오고 특검이라는 게 정말 자격 없는 인간들이 나와서 아무나 구속시키고 비인권적이고 야만적인 짓을 하고 도대체 이게 나라냐 하고 있는 판에 경제가 좋다? 아닙니다. 좋습니다. 좋습니다. 미국은 1월 소비자 물가지수가 전년 대비 2.5% 올랐습니다. 아주 좋은 상승입니다. 물가가 적당히 오르는 건 아주 좋습니다. 실업률요. 지금 실업률이 미국이 4.7입니다. 4.7. 4.7입니다. 그러면 역사적으로 가장 좋은 실업률입니다. 역사적인 거의 완전 고용입니다. 유럽의 실업률도 7년 만에 최저로 떨어져서 9.6입니다. 유럽은 실업률이 높습니다. 왜? 노동시장이 경직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또 노동시장이 이중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내부에 식민지, 뭐 예를 들어 이슬람 사람들, 터키 사람들이 와서 내부에 블랙마켓, 노동시장의 블랙마켓을 만들고 있어서 공식적인 실업률은 9.6% 굉장히 높습니다. 그 우리나라도 실업률을 높이려면 좌편향 정책을 하면 돼요. 그런데 우리나라의 젊은 애들이 전부 좌파들이잖아요. 그 지 손으로 지 눈을 찌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일본 실업률은 3.0%. 무지하게 좋은 겁니다. 3.0%. 미국의 실업률 4.7%. 역사적 완전고용입니다. 유럽의 실업률도 좀 떨어져 가지고 9.6%. 10% 위에서 올라가다가 9. 물가도 미국, 유럽, 일본은 아직 조금 낮습니다만 중국까지 해서 물가가 2% 내지 2.5% 정도 견조하게 보기 좋게 올라서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국민들에게 전 세계 경제가 지금 좋다. 미국도 아주 좋다. 이런 얘기하면 잘 믿질 않아요. 왜? 언론들이 보도를 기본적으로 잘 안 합니다.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한국 사람만 지금 깜깜이에요. 까막눈입니다. 전부 그냥 최순실 가지고 몇 달 동안 떠들어 먹었지 않습니까? 정규제 TV를 좋아하시는 여러분들도 이 경제를 아셔야 됩니다. 경제가 실제로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를 깊이 있게 들여다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미국 금리가 두 번 지금 3개월 만에 두 번 연속 올린 것은 세계적으로 디플레라고 하는 불황이 거치고 있다. 끝나고 있다는 징조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 시장의 주가는 올라가는 겁니다. 발빠른 투자자들이 주가를 올리는 거죠. 일반인들은 야 미국 금리 올렸는데 왜 주가가 떨어지지? 이라고 있는 동안에 발빠른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 경제에 대해서 오도된 언론 보도 또는 엉터리들. 그러니까 정부도 엉터리 대책을 내죠. 가계부채가 어떻고 저떻고 뭐 정부도 언론들의 엿먹으라 이라고 주는 겁니다. 왜 정부에 고위 공무원 하는 애들이 이걸 모르겠어요. 그런데 언론들이 이거 뭐 괜찮다고 쓰면은 정부가 한가한 소리 한다고 조지거든요. 또. 예를 들어 제가 정부 무슨 장관이 되어서 금리가 미국이 금리 두 번 연속 올렸다. 그 긍정적인 측면도 많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럼 그 다음날 신문에서 대문짝만하게 조집니다. 정부 경제장관이 미국이 금리 두 번 올린 데 대해서 괜찮다고 대책도 없이 서민 가계부채가 부담이 얼마나 전체가 1300조 곱하기 금리를 곱하면 가계부담이 얼마나 늘어나는데
정부가 한가한 소리 하고 있다고 또 패대기질 하거든요. 최순실 패대기 쳤듯이. 그러니까 정부는 그냥 알면서도 짐짓 가계부채 매주마다 점검하겠습니다. 어쩌고 저쩌고 민생지원 대책을 만들겠습니다 하고 야 책상 빼내봐. 책상에서 옛날 서류 갖고 오면 거기 다 해야 될 게 적혀져 있습니다. 우리나라 언론 수준에서 해야 될 거. 그럼 그거 이제 이렇게 야 이거 먹으라 그래라 하고 언론 보도자료 하나 던져놓고 그럼 언론들은 정부 가계부채 대책 매주 점검하기로 뭐 가계가 부담이 커지고 어쩌고 저쩌고 쓰고 있는 겁니다. 진짜는 뭐냐? 경제가 좋아지고 있다는 거. 세계 경제가. 그러려면 이렇게 좋아질 때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지금 수출이 최근 3, 4개월 동안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거든요. 야, 뭐 좀 더 수출할 거 없나? 그걸 열심히 해서 이 세계 경제가 좋아지는 것을 편성해서 우리 경제는 더 좋아지도록 노력을 해야 될 텐데 엉뚱한 짓 하고 있는 거예요. 엉뚱한 짓. 이 엉뚱한 짓으로 만드는 게 우리나라 언론이고 우리나라 정치권입니다. 괜찮다. 좋아질 수도 있다. 이렇게 하면 이제 국회 불려가서 난리가 나는 거예요. 야, 네 서민 가계부채가 두고 자영업자들이 밑바닥에서 얼마나 지금 경제 때문에 죽을 지경인데 네가 금리가 올라가는데 더 좋아진다는 게 말이 되냐고 막 조져대거든요. 무식한 국회의원들께서. 무식한 국회의원들이. 경제는 정말 좋은 기회가 오는데도 또 그냥 흘려보내고 있는 겁니다. 바보처럼 앉아가지고. 저희 제가 볼 때는 이런 정도의 수준을 가지고 있는 사회가 3만 달러, 4만 달러, 5만 달러 이런 고소득 국가가 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런 사회적 지식으로 4만 달러, 5만 달러 국가가 될 수 있느냐? 제가 볼 때는 10,000달러에서 15,000달러 정도 수준이면 딱 맞다. 이 정도 지력이라면 저는 오히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최순실 그 다루는 거 보여줘. 제가 어제 우종찬 기자하고 얘기했습니다면은 그거 헌법재판관들이 대통령을 파면시키는 결정문 그 실력 좀 보세요. 그것도 글이라고 쓰고 있나요? 사실관계도 확인 안 하고. 이런 나라입니다, 수준이. 그 뭐 야권에서는 좋다 탄핵시키고 나서 이제 대통령 뭐 바로 먹은 것처럼 하는데요. 지금식으로 가면 2년 지나면 또 탄핵하자는 얘기 또 나옵니다. 물론 여러 가지 그렇게 되게 되어 있는 구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